8월 1일 관세 시한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제 협상 데드라인까지 약 2주도 안 남았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협상 요구 조건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. 유럽연합에는 최소 15%의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, 브릭스 국가들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재차 경고하고 나섰는데요. 이에 예상보다 실효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장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는 각각 0.32%, 0.01% 빠졌고요. 나스닥 지수는 0.05% 소폭 상승했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. 그동안 시장을 지켜주던 엔비디아도 이날은 하락했는데요.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재개를 두고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온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. 또 실제로 공급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. 미국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에게 H20 칩의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렇게 엔비디아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H20 칩 수출 향방이 다시 불투명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0.34% 빠졌습니다.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. 나머지 기업들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이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3%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. 미국 상무부가 흑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최대 160%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.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이번 주 예정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. 또 메타는 애플에서 AI 핵심 인재를 또 영입해왔다는 소식에 0.41% 올랐고요. 반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자 덩달아 1%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이 다시 무역 긴장도가 높아진 이유는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에서 최소 15%에서 20%의 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미국은 유럽연합과 최근 협상에서 대부분 품목의 10%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을 논의해왔지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한 것입니다. 또 자동차 관세를 인하해달라는 이유의 요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25%의 관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렇게 양국이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점점 EU 내에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줄어들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밤사이 EU 대표단은 협상 불발에 대비해서 이번 주 초에 보복 계획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EU가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주의해봐야겠습니다. 그래도 지난주 내내 지표들은 잘 나왔습니다. 금요일에 나온 지표들도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.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1.8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. 이번 7월 수치는 5개월 내 최고치인데 올해 들어 4월까지 계속해서 이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온 후부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또 떨어졌습니다.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4.4%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.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.6%로 떨어지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. 다만 작년 말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위험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무역 정책이 안정되지 않은 한 심리가 크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32만 1000채로 전달 대비 4.6%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특히 다세대 주택 착공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치가 반등했는데요. 주택 소유 비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. 반면 이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.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는 0.2%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. 또 여전히 모기지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월러에서는 또다시 7월에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날 밝혔습니다. 그는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했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약화할 때까지는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로 인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커졌는데요. 9월 인하에 대한 베팅이 53%에서 60%로 높아졌습니다.
이렇게 미시간대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지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또다시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국채금리는 떨어졌습니다. 10년물 금리는 4.42%까지 내렸고요. 2년물 금리도 3.87%까지 하락했습니다. 국제유가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지만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. WTI와 브렌트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일정들도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주의 핵심 이벤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. 현지 시간 수요일에 테슬라와 알파벳이 M7 기업 중 첫 주자로 2분기 실적을 공개하게 될 텐데요. 현재 투자자들의 심정은 기대 반, 걱정 반입니다.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한 수준인 만큼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면 증시는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지난주에 넷플릭스도 매출과 순이익이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크게 떨어졌죠. 또 이 밖에도 이번 주는 관세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려올지에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.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.